자, 이번엔 미국 증시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말씀의 하나증권 더센터필드 WG점 김세한 골드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어느새 올해 마지막 거래를 앞두고 있는데 네. 올 한 해 좀 괜찮으셨을까요? 네, 뭐 전반적으로 올 한 해를 보면 수익률 측면에서는 또 괜찮은 한 해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뭐 한마디로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관세와 AI가 전부 다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1분기 1, 2, 3월 달 정도까지는 시장이 조금 하락세가 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많은 걱정을 좀 자극을 했었는데요. 뭐 네. 그 이후에 급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올해 S&P는 거의 한 16%, 17% 정도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20%, 21%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 기조는 계속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참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관세 리스크라는 변수도 있었고 또 AI 기대감 때문에 잘 올라와주기도 했는데 오늘 마지막 거래일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자,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올라온 세 가지 주제입니다. S&P 500 지수가 8,100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 주춤한 AI주와는 다르게 거침없는 금융주, 또 닥터 코퍼의 강세. 세 가지 주제 체크해 볼 예정인데요. S&P 500이 8,100을 돌파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한 20% 정도는 더 오를 거라는 건데 네. 글로벌 IB들 상당히 좀 강세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네요. 네, 전반적으로 글로벌 IB들이 내년도 이제 전망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네. 대략적으로는 이제 7천 초반대에서 또 많게는 이제 오펜하이머가 이제 8,100까지 예상을 했는데 사실 뭐 내년도는 직접 이제 가봐야 되긴 하겠지만 평균치를 보면 한 7,700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 정도 그렇죠. 상승을 평균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4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을 네.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속적인 상승 흐름이 사실은 이만큼 이어지기가 쉽지는 않은데 워낙에 지금 올해 AI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고, 물론 이제 내년에는 좀 종목적으로 차별적인 흐름들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실적이나 또는 이제 얼마만큼 이제 투자했던 자본 대비 다시 회수를 하느냐에 대한 그 부분이 좀 중점 사항이 좀 될 것 같고, 특히 올해는 이제 금이나 이런 은이나 또는 구리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원자재 상품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 내년에는 이 부분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또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2025년은 모든 게 다 올랐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내년도를 조금 더 이제 추각해서 말씀 좀 드리면, 네. 기본적으로는 뭐 AI 관련된 종목들의 이제 차별성이 이제 좀 차별화가 좀 될 것 그렇겠죠. 같고요. 두 번째는 이 기존의 우량주들이 귀환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성장주나 우량주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스페이스X라던가 뭐 오픈 AI 또는 중요하죠. 네, 엔드릴 이런 큰 IPO 종목들이 많이 예정이 상장을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증시에 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장주 가운데서도 옥석 가리기를 잘 해야 되겠고 또 방금 전에 얘기해 주신 IPO 기대주들 네. 이 가운데서도 좀 좋은 먹거리가 있는지 찾아보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자, 그리고 금융주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나눠 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AI 기술주들이 좀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월가의 시선이 금융주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올해 수익률만 보더라도 꽤나 좋게 이제 좋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 금융주 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금융주는 이렇게 조용하게 좀 올라가는 네, 성향이 그렇죠. 워낙에 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을 또 어떻게 보면 안 했을 그런 섹터라고 약간 볼 수 실적 있는데요. 발표 때문에 이제 은행주들이 먼저 발표하다 네. 보니까 좀 관심을 갖다가 조금 지나면 좀 잊혀지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변동성이 좀 작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워낙에 올해 또 많이 올랐던 종목 섹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12월 수익률을 보시면 4.7%로 가장 많이 오른 섹터 그렇네요. 중에 하나라고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놓고 보더라도 뭐 특히 이 가장 많이 올랐던 시티그룹은 연초 대비 72% 정도 상승을 하면서 네. 웬만한 이 상승 종목들 못지않게 상당히 강한 흐름을 좀 그렇네요. 보여줬고요.
이 부분이 지금 이 트럼프 정부 들어서 사실은 이 금융주들의 어떤 이 조금 은행 규제 완화 완화도, 예. 기조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바이든 정부 때부터 있었던 이 바젤 3 엔드게임에 대한 이제 비율도 좀 낮아지고 있고 네. 레버리지 비율 완화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초과 자본 활용 여력이 계속 확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금융주들이 뭐 배당주 뭐 또는 자사주 매입 그리고 뭐 대출 확대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익성 기반으로 인한 이제 비즈니스를 조금 늘려가면서 네. 수익성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대형 IPO 같은 이제 그런 부분도 지금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은행 자본력을 가지고 조금 더 수익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예전에 말씀드렸던 스테이블코인이나 이 토큰화 자산을 이제 필두로 해서 대형 투자 은행들이 이 부분에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원년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년에는 이 금융주들 또 대형 투자 은행주들 또는 이 관련된 종목들 중소형주들 좀 중요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은행주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용한 강자가 아닌가. 네. 은행주들 지금 뭐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AI 기술주도 물론 좋지만 은행주 쪽으로 좀 시야를 넓혀보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자, 그리고 닥터 코퍼, 우리에게는 구리로 알려져 있죠. 이제 경기 어떤 뭐 가늠자 역할을 하는데 최근에 원자재 쪽이 상당히 핫한 것 같아요. 네. 금과 은뿐만 아니라 구리도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이게 경기 회복의 시그널을 시사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피비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보통 이제 구리가 상승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경기 네. 회복의 시그널이다라고 이제 보통 공식적인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 최근 구리 가격이 올해 들어서 35% 정도 상승을 했고요. 런던의 LME 기준으로 해서 12,000달러 톤당을 돌파를 했었고 2009년 이후에 연간 상승폭이 최대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예. 사실 뭐 이런 부분이 2009년 이후에 그럼 경기가 확장하지 않았느냐라고 한다면 또 그건 아니지만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더 이제 확장 속도가 빠를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고요. 뭐 물론 이제 여러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약간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이 구리를 생산하는 그런 나라들의 어떤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공급적인 병목 현상이 조금 계속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가격 자체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특히나 뭐 AI 또는 국방 데이터 센터 이런 투자 확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원자재 쪽 특히나 구리 수요에 대한 급증을 좀 자극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내년 1, 2분기 또는 뭐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전반적으로 이 원자재 섹터에 대한 강세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수요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올해는 이제 금이나 은이 조금 더 상승 흐름이 좀 좋았지만 네. 내년에는 구리나 뭐 이런 조금 이제 산업용 어떤 원자재 쪽을 좀 중요하게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원자재 쪽에서도 구리 쪽으로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간밤에 굉장히 핫한 소식이 또 하나 있었죠. 바로 소프트뱅크 AI 네. 올인을 하고 또 진심인 기업인데 네. 디지털 브리지를 40억 달러 인수하겠다라고 했어요. 해당 이슈는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디지털 브릿지 인수는 뭐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부분인데 얼마 전에 이제 소프트뱅크에서 엔비디아 투자 금액을 전부 다 이제 매도했다라고 이제 그렇죠. 발표를 했었죠. 그렇게 이제 뉴스가 나오고 나서 사실은 엔비디아가 조금 가격 자체가 좀 흔들리긴 했었는데 뭐 여전히 어쨌든 굳건한 상태고요. 상대적으로 소프트뱅크가 그럼 그 자금을 어디에 쓸 것이냐를 이제 놓고 그렇죠. 많이 의견들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이 데이터 센터를 집중 투자하고 있는 이 디지털 브릿지라는 회사를 40억 달러에 인수를 했고요.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를 매도한 금액의 거의 60% 가까운 금액을 디지털 네. 브릿지 인수 합병을 하는데 썼는데 그만큼 이 손정희 회장이 상당히 이 AI 쪽 특히나 데이터 센터 쪽에
강한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인수 가격 자체는 이제 직전 거래일 종가 대비 약 15% 정도 프리미엄이 있는 가격으로 계약을 했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어쨌든 지금 이 9월 이 말 기준에서 요 디지털 브릿지 가지고 있는 운용 자산이 약 1,08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네. 뭐 금액 자체는 사실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 센터들의 자원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지분 매각 재원으로 계속 AI 투자 확대를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소프트뱅크 종목도 주가 상승 흐름이 좀 상당히 좀 좋게 나왔었는데 내년에도 이런 지분 투자나 또는 관련된 투자들이 계속 확대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뭐 물론 이렇게 지분 확대를 통해서 들어간 종목들도 이제 보시면 좋겠지만 이 소프트뱅크 그 원주에 대한 관심도 계속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손정희 CEO의 이번 결정이 과연 신의 한 수가 될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듯하고요. 자, 그리고 뉴몬트 이제 대표적인 금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데 간밤에 한 6% 정도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금값이 밀려나면서 뭐 같이 조정을 좀 받은 거겠죠? 네. 아무래도 금값이 이제 올해 거의 한 7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네. 뉴몬트의 주가는 올해 한 160%, 170% 많이 가까이 상승을 올랐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금보다는 금을 이제 마이닝하는 이제 채굴해서 뭐 유통시키는 그런 회사들이 주가 흐름이 워낙에 좀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채굴 생산성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뉴몬트 같은 이 금광 회사가 많이 올랐는데요. 어쨌든 어제는 금값이 조금 조정을 받았었고 또 연말이기 때문에 뭐 약간은 좀 조정 흐름이 좀 예. 나왔었고 차익 뭐 실현 차익 실현 매물도 매물도 있었는데요. 있었을 거고요. 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이 조금 해소가 좀 되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매수세가 좀 감소가 됐었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 금 가격에 영향을 좀 줬고요. 특히나 이 CME 거래소에서 이 금 가격이나 은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증거금 비중을 좀 조절을 하거든요. 선물 거래소에서. 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트레이더들이 포지션 축소나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까지 합쳐지면서 금값이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뭐 내년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또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뉴몬트도 이런 흐름을 계속 이어간다라고 봤을 때는 추가 상승 흐름으로 계속 네.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뭐 뉴몬트를 이외에도 여러 금광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디지털 브릿지 그리고 뉴몬트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씀의 김세한 골드 PB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